맨날 들으시죠? 천천히 해라, 너만의 페이스로 해라, 거북이가 이긴다. 정말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80살에 부자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랑궁정입니다. 오늘은 과거 제 경험상 도움이 됐던 부분 하나 끄집어냅니다. 전 예전에 완전 우물안의 개구리였거든요. 회사 생활을 하면 그렇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서 일하고 퇴근하고 쉬고, 또 퇴근하고 나면 뭐 맥주 한잔 하든가 아니면 취미 생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면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제 경험이 맞다면 시간은 정말 빨리 가는데, 나중에 깨우치죠. 그게 우물 안의 개구리 생활이라는 걸. 왜냐면 그냥 직장 안에 갇혀 있으니까 직장 안에서 인정받으면 잘 된 거고, 직장 안에서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난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긴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은 고등학교 때 분명히 좋은 대학을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수능 세대 때는 그 해당 학교가 아니라 전국이랑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살이가 과연 학교 안의 경쟁과 비슷할까요? 아니면은 이 수능과 비슷할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수능이랑 좀 비슷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있으면 남들도 원하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게 있으면 남들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학교 안에 갇혀 있는 약간 수시 스타일의 노력을 좋아해요. 물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안에서 경쟁하고, 그리고 부동산이나 주식도 마찬가지로 내 테두리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제일 많이 놓쳤던 부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연봉이 4천이에요. 근데 주식으로 만약에 3개월 만에 2천을 벌었어요. 그러면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으면 에이 2천 같다 이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연봉 4천 벌던 분이 처음으로 주식하다 돈 2천 벌잖아요. 그럼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넣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쩌면 2천이 많이 번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같은 시간에 부동산 1억을 벌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같은 시간에 비트코인 갖다가 2억을 벌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장의 눈을 넓혀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경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자꾸 안쪽으로 이제 움츠려 들여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를 사셨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그 여러분 것만 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좀 주택이 많으면 세금 때문에 팔 수도 없죠. 이거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맞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대비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세금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과연 내가 지금 자산 상승이 상대적으로 충분히 일어났는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다면 뭔가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주식을 더 하시든 비트코인을 더 하시든 뭐 선물 옵션을 더 하시든 부동산을 투자를 더 하시든 아니면 노동을 더 해서 빨리 시드머니를 더 만드시든 뭔가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만족을 해버리세요. 난 지금 집이 있으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은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조급해질 거예요. 제가 투자를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죠. 강남에 계신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긴 해요. 그 노력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어쨌건 현상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뭐 15억, 20억, 25억을 버셨죠. 1가구 1주택이면 비과세도 상당 부분 되니까 진짜 20억씩 버신 게 맞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린 뭐 했습니까? 과거에 저는 뭐 했죠? 직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었죠. 물론 그 당시는 폭등시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강남의 부자들은 20억씩 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비록 집을 샀지만 한 3억 올랐어요. 박탈감 느끼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해요. 미리 사과를 드릴게요. 그 뜻이 아니라 3억 오른 게 많이 오른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3억 오른 그 집 갖다가 여러분이 지금 원하시는 더 좋은 지역으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도의 노력을 더 하셔야 돼요. 뭘 홍보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핸드폰을 이렇게 딱 보잖아요. 핸드폰으로 자꾸 셀카만 찍는 분들이 계세요. 옛날에 특히 고등학생 때,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 특히 그렇죠. 셀카를 첫날 찍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바깥을 보셔야 돼요. 바깥 세상을 보시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함정이,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죠.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면 지옥이다. 너는 너다. 너 자신만으로 행복해야 된다. 너 자신만으로 소중하다. 좋아요. 좋은데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서울대는 왜 가려고 하며, 샤넬백은 왜 가치가 있고, 벤츠 자동차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겁니까? 정말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그게 벗어났다고 해도 여러분 가족이 벗어나지 않으면 가치관을 맞춰주셔야 돼요. 전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얼마나 우물 안의 개구리였는지를 되게 늦게 깨우쳤어요. 저는 그냥 1년에 꼬박꼬박 해서 제 월급의 90% 모으면 되게 잘하고 있는 건 줄 알았고요. 그리고 가끔 주식 틈틈이 조금 해가지고 1년에 운 좋게 한 500만 원씩 벌면 되게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청약 하나 받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잘 골라서 남들만큼 또는 남들보다 더 많이 벌어야 위로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물론 이거에 욕심이 없는 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런 분들이 저는 종종 보여요.
이 우물 안의 개구리 안에 갇혀 계신 거예요. 여전히 돈을 가만히 모으고 계시고, 그리고 부동산을 지금 굉장히 상승이 안 되는 지역에 한 채를 갖고 계신 건데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계시고,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무주택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원하는 집으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뭔가 노력을 더 하셔야 돼요. 그만큼 자산이 지금 부족한 건 본인 잘못이거든요. 그게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을 하든 비트코인을 하든 뭔가 더 하든지, 이렇게 내 평가 자체를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축구 경기장에 가면 축구의 승패는 관중이 정하는 게 아니라 축구 선수가 정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의 이 실제 시세는 관중이 아니라 아파트 소유자들이 결정을 해요. 여러분 자신의 가치도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말이 바뀐 것 같지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자산의 가치, 여러분 인생의 어떤 그 자본주의에서의 어느 척도는 여러분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평가하게 두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시장 가치예요. 여러분 인간으로서의 소중함, 그런 것들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소중한 거고, 저도 가족이 가장 최고의 가치예요. 왜? 가족에서만큼은 나는 대체가 불가능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니까. 근데 그거는 거기서 끝내야 돼요. 여기서 계속 하려고 그러면 어리광밖에 안 돼요. 똑같아요. 예전에 드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외모가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욕심내는 이성이랑 교제를 해달라고 해봤자 안 해줘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스스로만 평가를 하고 스스로 갇히고 스스로 만족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시장에 나갔을 때 굉장히 그 값어치가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자신의 그 마켓 프라이스, 여러분의 그 연봉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척도도, 여러분 부동산의 가치도, 여러분 주식 투자의 스타일도 그 평가를 함에 있어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 중요해요. 자신만의 패턴 만드는 거 중요하고요. 리스크 관리하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 비교하라는 뜻은 아닌데 중간중간에 카메라 렌즈를 바깥으로 돌려서 세상과 한 번씩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건지 방향이 맞는 건지를 보시는 건 좋아요. 방향은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 방향 설정 자체를 했을 때 내가 결정하는 건 맞지만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나중에 시장에서 결정해요. 그러니까 남들이랑 비교도 할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속도도 너무 느리면 안 돼요. 맨날 들으시죠? 천천히 해라, 너만의 페이스로 해라, 거북이가 이긴다. 정말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80살에 부자 되고 싶으세요? 조급하란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을 보셔야죠. 시장이 빨리빨리 돌아가고 시장이 급박하고 공부가 돼 있다면 나도 빨리빨리 투자하는 게 맞아요. 이 얘기 절대 아무도 안 해주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시장이 미쳐 돌아가는데 경매 하나 받겠다고 6개월 동안 허송세월하면 뭐가 남아요? 경험에 있는 분 안 계세요? 시장이 미쳐 돌아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개 산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시장인 걸 내가 아는데 경매 하나 공매 하나 받겠다고 6개월 허송세월을 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후회해요. 방법이 틀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공부를 하고 내 가치관을 만들고 내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그리고 방향 설정을 내가 한 다음에 노력하는 거 좋아요.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가끔은 시장과 비교를 하세요. 시장이 나를 평가하게 가만두세요. 야, 나 아파트 3억 올랐어. 시장이 뭐라 그래요? 야, 지금 평균 10억 올랐어. 뭔가 더 하셔야 돼요. 스스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안 하시면 아마 연말이나 연초에 느끼실 텐데, 이거 안 하시면 나중에 박탈감 느끼고 나중에 뒤처져요. 이건 알아두시라고요. 제가 이걸 너무 늦게 했었거든요. 나만의 패턴, 똥꼬집, 외길, 제 스타일이잖아요. 보면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자꾸 밖으로 나오고 시장과 비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 시장의 가치를 높이고 싶으면 시장이 평가하도록 두세요. 그게 비난이든 칭찬이든 간에 여러분이 그럴 용기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거 진심이에요, 여러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힘내시고요.